안녕하세요. 서울대학병원 소아정신과의 김북년입니다.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관리와 관련된 두 번째 시간으로 구체적인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관리 방법에 대한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청소년기의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한 5가지 정도의 방법들이 잘 알려져 있고, 실제로 교육 현장, 임상 현장, 지역사회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걸 오늘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프로그램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 생활 관리가 참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라고 하는 건 일상적인 경험을 통해서 느껴지는, 그렇죠? 매일 오늘 같은 이런 날씨, 습도, 기온, 그리고 수면 사이클, 시기, 운동, 이런 어떤 자기의 삶의 아주 매일매일의 일상의 부분들에서 경험되는 스트레스가 있고, 또 대인관계에서, 그렇죠? 또 과제와 관련된 부분들에서 느껴지는 스트레스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방법 중에는 크게 2가지로 나눠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는 일상 관리를 어떻게 할 건가, 매일매일의 우리의 경험들을 어떻게 관리할 건가에 대한 부분이 하나 있고요. 2번째는 우리의 감정이나 생각 그리고 행동을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가, 이 2가지로 나눠져 있다. 첫 번째 파트가 바로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생활 습관입니다.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서 하면 좋은 것과 또 해선 안 되는 것, 또는 하면 좋지 않은 것, 안 할 수는 없으니까요. 부분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는 것들을 나눠볼 수가 있는데, 하면 좋은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는 제가 볼 때는 운동이에요. 데일리 피지컬 액티비티. 매일매일 일정 시간을 투자하셔서 근력 운동을 하고 유산소 운동을 하고 그리고 간단한 스트레칭이라도 하는 거, 이게 엄청나게 우리의 스트레스의 조절에 도움을 많이 줍니다. 그런 정도 갖고 스트레스 관리가 되겠어. 내가 얼마나 요즘 스트레스가 많은데, 내가 요즘 얼마나 사업도 힘들고 대인관계도 고통스럽고 부모님하고도 사이가 안 좋아지고 여러 가지 해야 될 과제들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은 별로 없고 너무너무 힘든데 운동 그까짓 거 매일 한다고 뭐가 도움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실 거예요.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죠. 수능 시험도 준비해야 되죠. 매일매일의 친구 관계에서 따돌림 문제가 걱정스럽죠. 또 성적인 일탈이나 과도한 게임, 그것 게임 때문에 생기는 수면 습관의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문제가 되는데 운동 좀 한다고 뭐가 도움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30분만이라도 또 15분씩 2번만이라도 아침 저녁으로 운동을 하시게 되면 실제로 신체적인 긴장을 푸는데 굉장히 효과적이고요. 불안을 통제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우리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을 높이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잘 결합되는 것이 매일매일 일어난다면 딱 30분만이라도 하루에 그 일상의 기적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간단한 스트레칭부터 시작해서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으로 이어지는 한 30분 정도만의 운동을 통해서도 우리의 삶의 스트레스를 상당 부분 컨트롤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다.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는 거니까 꼭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함께 한번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모님도 건강해지시고 아이들의 스트레스도 관리해 줄 수 있죠. 운동만큼 중요하지는 않지만 2번째 우리의 일상의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 음식과 영양이에요. 좋은 음식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비타민 많고 무기질 많고 그리고 여러 가지 영양소가 골고루 함유되어 있는 것들을 먹어라.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데 대부분 이런 음식들이 맛이 그렇게 청소년들한테 어필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그런 자극적이거나 이런 맛들에 별로 해당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게 참 어려운데, 그래도 우리 부모님들이 많은 지혜를 발휘하셔서 그런 좋은 음식들의 재료들을 잘 섞어서 아이들한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건 굉장히 도움이 된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 맛이 좋고 우리 스트레스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음식들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매운 음식이나 단 음식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사실은 도움이 됩니다. 매운 떡볶이, 이거 도움 돼요. 불닭, 볶음면 도움 돼요. 스트레스 관리에. 하지만 일시적이고요. 적당해야 됩니다. 이거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카보하이드레이트 중독, 좋지 않은 그런 신체적인 변화들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적당히는 좋은데 너무 많이 하지 말자. 아예 나쁜 것들도 있어요, 음식 중에는. 대표적인 나쁜 음식이 청량음료 같은 겁니다. 네, 콜라 좋지 않아요. 그리고 당연히 술, 담배. 어른들이 스트레스로 많이 이걸 해결하시려고 활용하시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청소년들이 본인의 고통을 잊기 위해서 술을 마시고 또래 관계에서 사이를 돈독하게 하고 스트레스를 날려버린다는 의미에서 담배를 피우고 하는 일들 너무나 많거든요. 호기심으로 시작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술, 담배를. 굉장히 좋지 않다. 이건 정말 건강에 큰 적이다라는 걸 알려주실 필요가 있고 그걸 잘 관리하시는 게 우리 또 어른들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죠. 세 번째가 건강한 수면 습관입니다. 이 수면 습관이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강조가 되고 있질 않아요. 특히 청소년기 때는요. 왜 그럴까요? 공부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그래요. 사당오락이란 말이 있고 아무리 죽도록 공부해도 결코 죽지 않는다는 말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우리 아이들의 수면 습관을 망가뜨리면요. 평생에 걸쳐서 이거는 부정적인 영향을 줘요. 그 아이들의 호르몬al 시스템에도 나쁜 영향을 주고요. 브레인 디벨롭먼트에도 나쁜 영향을 주고요. 신체 성장에도 나쁜 영향을 줘요. 심지어는요. 키 크는데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수면 습관은 중요하고 건강한 수면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너무나 이상적인 말로 드실지 모르겠지만 청소년기에 가장 이상적인 수면 시간은 8시간이에요. 8시간입니다. 4시간 자라고 강요한다는 건 걔들한테 엄청난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8시간을 다 재울 수는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고등학생쯤 되면 특히. 그러니까 6시간 정도로 타협을 만드셔가지고 6시간은 좀 잘 수 있게 그렇게 좀 돌봐주시고 케어해 주십시오. 자, 이제 구체적인 프로그램 방법들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한 5가지 정도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그게 첫 번째, 이 릴락세이션입니다. 사실 모든 이 스트레스 관리의 기본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의 마지막 종착점은 우리의 신경계를 자극해서 특히 교감신경계라고 하는 그 부분을 자극해서 몸과 마음을 긴장시키는 거거든요. 뇌도 긴장시키고요. 그래서 불안을 가져오고 공포를 가져오고 적응을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줄여주는 게 이완이에요. 릴락세이션. 그렇기 때문에 모든 스트레스 관리의 기본이다. 그래서 이완을 하는 방법들을 이제 여러 가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첫 번째가 호흡입니다. 호흡은 너무나 간단해요, 사실은. 우리가 매일매일 365일 살아있는 동안 계속 하는 거니까요. 근데 이 호흡을 지혜롭게 하면 이완을 시킬 수가 있어요.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를. 자기 이완 요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호흡법이다.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요. 천천히 깊게 배를 활용하라는 거예요. 그 3가지입니다. 천천히 깊게 배를 활용해라. 그래서 느리고 깊은 호흡을 연습하고 복식 호흡을 연습하는 과정들이 가장 도움이 되는 일상적이지만 가장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이완요법이다. 구체적인 방법들은 나중에 저희가 만든 그 카툰 온라인 프로그램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점진적 근육 이완법. 그 2번째 방법입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의 근육을 긴장시켰다가 탁 푸는 그런 방법들을 사용함으로써 스스로가 근육의 긴장과 이완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긴장과 이완을 같이 경험하면서 이완 쪽의 경험들을 더 강화시켜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근이완법입니다. 이것도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만 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돼요. 우리의 이 전체 바디를 몇 개로 나눕니다. 그래서 손, 팔, 어깨, 가슴, 배, 다리, 종아리, 발목, 발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 각 부위별로 긴장을 했다가 푸는 연습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근육별로 이완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걸 호흡하고 같이 하면 더 도움 되겠죠? 마지막 3번째 이완요법은 우리의 기억을 활용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억 중에 가장 좋았던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제주도의 해변에 누워서 가벼운 바닷바람을
경험했던 기억을 떠올릴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집에서 안락 의자에 앉아서 고양이를 배 위에 놓고 제일 좋아하는 부드러운 음악을 들었을 때를 떠올릴 수도 있죠. 너무너무 다르실 거예요, 사람들마다. 바로 그런 경험들을 떠올리면서 호흡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걸 심상요법 또는 이미저리 트레이닝이라고 해요. 상상을 통해서 꼭 경험하지 않았더라도 그냥 상상만으로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완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그래서 아까 얘기한 호흡법, 점진적 근이완술, 그리고 심상법, 이 세 가지가 가장 좋은 기본이 되는 이완요법 중에 하나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이걸 도와주는 방법들이 요즘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제가 추천해 드리고 싶은 방법이 바로 binaural beat라고 하는 겁니다. binaural beat는 말 그대로 우리가 양쪽 귀로 듣는 그 비트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브레인 안에서 생성되는 자발적으로 생성되는 전기 활동인 뇌파 활동을 동조시키는 싱크로나이제이션 시키는 그런 종류의 음악이에요. 그래서 binaural beat를 활용한 여러 가지 음악 프로그램들이 나오고 있어요. 저희들 프로그램에도 그걸 이제 일부 도입을 해서 온라인 프로그램 안에 실어놨습니다. 그것과 아까 심상법을 결합시켰어요. 그래서 기분 좋았던 경험이나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경험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숲속을 걷고 있는 상상과 일치되는 이미지의 음악을 binaural beat로 제공하는 거.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누워 있었던 그런 경험들이나 그런 상상들과 결합해서 binaural beat를 가진 음악을 제공하는 것. 이런 심상 음악을 결합시킨 힐링 뮤직들이 다양한 형태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5분 정도 돼요, 대개. 3분에서 5분. 그러니까 5분 동안만 시간을 내시면 이런 걸 활용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이완시킬 수가 있죠. 트레이닝이 많이 필요한 프로그램을 강요하기는 어렵습니다. 청소년들이 일단 그럴 만한 동기부여가 잘 되어 있지가 않고요. 바쁘고요. 시간이 많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한테는 짧지만 효과적인 걸 제공하는 게 중요하다. 그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힐링 뮤직입니다. 자, 나머지 세 개는 좀 훈련이 필요한 것들이에요. 하지만 이건 굉장히 장기적인 효과를 갖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훈련이 필요하지만 장기적인. 그리고 삶의 목적이나 삶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줄 수 있는 것. 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긍정심리학이에요. 긍정심리학은 이제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미국의 심리학자가 한 30-40년 동안의 연구를 통해서 인간의 행복을 연구한 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인간이 어떤 순간에, 어떤 경험에, 어떤 관계에 행복을 느끼고 삶의 희망을 갖게 되는지를 자세하게 조사하고 그것에 대한 경험들을 심리학적인 프로그램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몰입의 경험, 그리고 낙관적인 기대의 경험, 자기의 삶에 의미가 있을 거라는 그런 인지적 경험, 작은 것이라도 성취했던 성취의 경험, 그리고 관계를 통해 느꼈던 기쁨들,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만든 것 중에 가장 흔하게 요즘 쓰이는 게 뭐냐면 감사 일기예요. 잠자기 전 딱 5분 동안만 하루에 있었던 2가지의 감사할 내용을 자기의 일기장에 써보라는 겁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 그리고 감사할 일이 뭐가 있어? 난 하루 종일 정말 고통받고 왔는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감사할 일을 떠올리고 찾으려고 노력하면 찾을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깨닫는 겁니다. 그런 걸 통해서 긍정심리학적인 접근을 통한 스트레스 이완, 스트레스 관리. 제가 요즘 청소년들 만나보면 권위에 대한 도전이나 기존 질서에 대한 그런 반항들도 있지만 무력감이 너무 많아요. 무력감. 그러니까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노력해도 변화시킬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요즘 청소년들, 청년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무력감이나 시니컬한 마음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저는 이 긍정심리학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무슨 마약 같은 게 아니에요. 무슨 잠깐 동안 그 사람한테 생각을 무슨 억지로 바꿔주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삶의 경험 속에서 스스로 느끼는 경험들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저한테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됐던 그런 프로그램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마음 챙김이라는 겁니다. 마인드풀니스.
어떻게 보면 불교 전통의 명상하고도 비슷한데 또 다른 면도 많아요. 이거는 심리학적인 기반을 가지고 명상을 새롭게 접근한 거기 때문에 새로운 면도 있습니다. 공통된 물론 면도 있고요. 마인드풀리스의 핵심은 뭐냐면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을 잠시 접어두고 현재에 몰입해보자. 지금 여기에 몰입해서 지금 여기에서 느끼고 생각하는 거에 집중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바꿔보니까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줄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스트레스의 3분의 2는 과거나 미래에 대한 후회와 걱정 때문에 생긴다는 걸 이 사람이 알게 된 거죠. 그거를 현재에 집중하는 걸로 바꾸는 것을 연습하는 훈련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어려운 방법인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매일매일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인지행동요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 행동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고요. 거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상적이고 매일매일의 어떤 감정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가정이라고 하는 베이직 어썸션이라고 하는 그런 자기만이 갖고 있는 신념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거고요. 그 신념들을 바꿀 수 있으면 그런 부정적인 정서를 느끼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저희 프로그램 안에는 8번에 걸쳐서 이걸 할 수 있게 만들어 드렸는데 이걸 5주짜리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요. 이건 지금 서울시 교육청 그리고 교육부에서 일부 같이 참여해서 청소년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5주 프로그램 이런 형태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는데 그 결과를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저희가 중부정신건강센터에서 작년 겨울에 진행했던 온라인으로 진행했던 프로그램인데 보시면 결과를 보시면요. 5주간의 이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루에 30분 미만이었어요. 프로그램 실제 시행은.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5주간 진행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스트레스 지수가 한 30% 정도 줄어들었고요. 우울 불안 지수가 40%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런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전략들이 상당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었는데 자기의 감정을 억누르고 있는 그런 식의 방식들은 좀 줄어들고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방식들의 활용들이 높아졌다는 거죠. 아까 얘기한 인지행동적인 전략들을 서울 중구에 살고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써먹을 수가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가 나와서 간단히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은 사실은 해외에도 많이 있어요. 근데 큰 차이점은 저희가 개발한 프로그램은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서울대학병원 소아정신과에서 제가 주도적으로 해서 2014년도에 만들었고 처음 2017년도와 2019년도 두 번에 걸쳐서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이거는 쉐어웨어로 누구든 접근할 수 있도록 오픈을 해놓은 상태고요. 해외에서 사용되고 있는 온라인 프로그램은 다 유료 프로그램이에요. 여기 보시면 캐치 이트라고 해서 인지행동과 대인관계를 연습할 수 있는 게임 프로그램인데 14번에 걸쳐서 하게 되어 있고 비용이 꽤 많이 발생합니다. 제가 알기로 한 $200 정도 내는 걸로 알고 있고요. 비슷하게 저희들처럼 우울 지수가 변화되고 하는 양상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굉장히 비슷한 결과고요. 코프라고 하는 7번에 하는 프로그램이고 이거는 스트레스 관리를 좀 더 각 상황에 맞게 구성한 프로그램입니다. 이것도 $150 정도인가요? 그 정도의 비용을 들게끔 되어 있고요. 이완요법에 관련된 아까 얘기한 마인드풀리스 집중, 현재에 집중하는 마음 챙김 훈련, 이 훈련 프로그램도 이 온라인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유료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해외 유료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영어로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직접 쓰기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저희들이 이제 프로그램 개발할 때는 좀 참고를 했었는데 또 사실 우리나라 문화하고 잘 맞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거를 독자적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제는 우리 청소년들의 이런 어려움들이 또 스트레스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국가적인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저희가 참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서울대학이 이 교육청과 함께하는 학생 정신건강 증진 사업이라는 거를 시작을 했습니다. 몇 년 전부터. 그래서 거기 보면 아동 청소년 스트레스 관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특히 요즘 같은 코로나 시기에는 오프라인 교육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온라인 교육으로 보급하는 그런 연습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또 이런 청소년기 때 발생하기 쉬운 여러 가지 정신질환들을 조기에 발굴하고 예방하고 치료하는 이런 연계 프로그램들을 여러 가지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위험 아동들에 대한 상시 평가 프로그램이라든지 위기 개입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교직원이나 이런 분들을 위한 전문 상담 교육들, 또 학교 내에서 실제 정신건강 실무자들에 대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들 등등을 저희들이 개발해서 서울시에서 일단 시범 사업을 통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청소년들이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굉장한 에너지와 새로운 시도 그리고 자기의 정체성을 쌓아가는 시기에서 안타깝게도 여러 가지 신경 발달에 취약성 그리고 사춘기 이후에 신체적인 발달 과정에 취약성을 갖게 되는데, 이런 취약성이 있더라도 우리 아이들에게 적절한 스트레스 관리를 해줄 수 있는 역할들을 부모님이 함께 도와주시고, 또 제일 중요한 건 부모님과 아이들 간의 소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이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아이가 어떤 걸 좋아하고 재밌어하고 어떤 걸 하고 싶어 하는지를 부모님들이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실제로 같이 경험해 보시고, 게임이라고 해서 다 못하게만 하지 마시고 어떤 게임을 어떻게 하길래 그렇게 재밌을까 호기심을 갖고 한번 같이 참여해 보시고, SNS에서 만나는 아이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혹시라도 좀 좋지 않은 사람들의 유혹에 빠지지는 않을까, 이런 것들도 걱정하시지만 또 함께 아이들과 즐기면서 동호회 활동도 해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정말 더 좋은 경험들을 많이 하시게 되고 우리 아이들이 더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기는 정신건강에 가장 중요한 교두보가 되는 시기입니다. 예방을 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더 관심 많이 가지시고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관심 많이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